이별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별 그까짓 거,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힘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진심으로 줘본 적이 없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칼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다룰 시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든 이별을 극복하려는 사람이든 끝까지 꼭 시청하길 바란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영상이 혼란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별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미래 계획, 정체성의 변화, 익숙했던 습관, 뇌의 보상 회로가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이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강제하며 이 변화는 극심한 불안을 동반한다. 우리의 내면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하고 적응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자라나고 더 나아가 버틸 수 없는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독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지난 관계를 돌아보게 만든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곱씹으며 사라진 행복을 미화하고 우리가 지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렇지만 동떨어진 현실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이런 감정의 늪에 빠져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허우적된 적이 있다. 과거 상담사로서 미숙했던 시절, 이별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강인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대와 관련된 흔적들을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조언이었다. 이별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단순히 강해져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별로 인해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위로를 넘어 관계 회복 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계일지라도 그렇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다. 재회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력이 생기면 불안과 혼란이 줄어들고 결국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된다. 사람마다 이별로 인해 겪는 감정은 다르다. 상실감, 외로움, 무력감부터 배신감, 분노, 자괴감, 후회까지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일상과 감정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관계를 보다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이별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 회복도 가속화된다. 하지만 이별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사실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지난 관계에서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도록 만든다. 뇌는 익숙했던 감정과 보상 패턴을 반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압박감이 찾아온다. 이겨내기 힘들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쉬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관계의 부정적인 순간들도 함께 떠올려야 한다. 지금 당신은 이별을 애도하고 있으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분명 견디기 힘들어서 먼저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상처받거나 불통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도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이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난 관계를 되돌아보는 여정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관계와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관계에서 배운 점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가치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별 후 상대는 미련 없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곧 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맞다면 상대는 시간이 흘러 당신과 헤어진 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관계가 끝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궁합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이밍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 또는 두 사람이 아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처음부터 내가 상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별이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마라. 지금 밀려오는 감정들이 너무나도 괴롭겠지만 그것은 회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의 길이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재회를 바라더라도 지난 관계에 대한 상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과거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재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혼란이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나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1%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만약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나를 찾아오길 바란다. 때로는 혼자서 이겨내기 힘든 과제들도 존재하는 법이다.